자, 저거는 선생님이 지금 진행하는 다른 수업 밴드인데 오늘이 그 반이 수업이 없어. 저 반이 토요일만 수업이 있어. 근데 가끔 애들이 인식을 하더라고. 선생님 지난주에 저 목요일날 라이브 열렸던데요. 내가 오지 마. 네, 그랬거든. 오지 마. 왜냐면 저거를 그냥 동영상으로 찍으면 고용량 돼가지고 너무 고화질로 돼가지고 몇 개 못 집어넣어 휴대폰이잖아. 그래서 저기라면 좀 용량이 다운돼서 화질도 괜찮더라고요. 자, 아무튼 지난번에 우리는 조금 여러분들 보기에 심장이 쫄깃쫄깃해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을 좀 했었어요. 그죠? 그게 뭐였죠? 고지자기. 자, 여기다가 지금 안 보이는 데다가 쓰면 고지자기 고지자기를 통한 과거의 지괴. 요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정규반 내에서 질문한 애 같은데 이거를 가지고 고지자기 극의 위치를 알아보는 문제와 고지자기 극을 통해서 과거 지괴를 위치 찾는 거, 그리고 현재와 비교하는 거, 이 문제가 거의 뭐 웬만한 기출문제집에 거의 한 서너 페이지 쫙 몰려있단 말이야. 그치? 마더텅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거기 있는 거 풀고는 그 친구가 오늘 아침에 질문했어요. 선생님 풀어봤는데 하면서 양쪽 페이지를 딱 한 방에 찍어놨어. 몇 문제 있겠어? 대충 한 10문제 되겠지? 2개만 했더라고. 착착착착착. 아직 1월이니 그래도 희망은 있겠죠? 부터 되고 아니 이럴 수 없잖아. 아니 희망이라는 건 없어. 이럴 수 없잖아. 그래도 그래. 그래도 차근차근해서 차근차근해서 용기 잃지 말고. 거기는 용기 잃으면 초반에 기 꺾이면 머리 안 들어와. 머리 안 들어와. 그래도 계속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 더 웃겨. 그래도 1월이니까 괜찮겠죠? 대답이 정해져 있잖아. 답 정렬잖아. 그치? 자, 아무튼 요것들 여러분들 좀 정리하시라고. 고지자기 극을 통한 지괴의 위치 이런 거 구분하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더 언급을 하게 되면 여기 가려진 데 있긴 하지만 판구조론에서 판의 경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판의 경계 모르면 큰일 납니다. 거기는 주워 먹으라고 주는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딱 보고 동태평양 해령이 발산형 경계냐? 당연하지. 그럼 발산형 경계면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장력작용한다. 당연하지. 장력작용하면 그 안에 지질 구조는 뭐가 나타난다? 이제 오늘 할 내용들이야. 이게 연계가 돼. 판구조론 했으니까 이제 판구조론 얘기는 지난주에서 끝났나? 아니, 그거랑 지금 고체지구 파트 쭉 연결된다고. 알겠어요? 자, 판구조론에서 설명 안 되는 거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판구조론에서 설명이 안 되는 판의 경계 뭐 있을까요? 판의 경계가 아니지. 지금 변동대라고도 부르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곳을 변동대라고 하는데, 변동대는 솔직히 아니지만 화산과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있긴 있단 말이야. 대표적인 곳이 어디예요? 하와이 같은데. 또 뭐 옐로스톤 국립공원, 미국 북서부에 있는 옐로스톤 국립공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화산대도 아니고 지진대도 아니고 심지어 그 판의 경계 자체가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와이에 화산 지진 나는 거 알죠? 그럼 여기는 왜 화산 지진이 나느냐? 이거를 설명할 때 플룸 구조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써있죠? 플룸 운동이라고. 플룸 구조론. 여기다가 약식으로 그리면 우리 지구 내부를 가지고 판구조론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지구 내부에 이렇게 지각이 있고 이 지각에서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해서, 그 이유는 멘틀 대류 때문에. 그지? 지난주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쪽이 멀어지면서 여기서 마그마가 솟구쳐 와서 이렇게 해령 같은 게 생기고, 이게 지금 바닷속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판의 발산형 경계. 그러니까 판의 경계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상관이 없는데 쭉 해보고 쭉 연장해서 여기에 뜬금없이 화산섬 하나가 덩그러니 있단 말이야. 바닷물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거 보니까 재질이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화산섬이야. 즉 밑에서 마그마가 분출을 해서 그 마그마가 만든 화산섬이란 말이야. 그럼 판의 경계는 여기 있고 한참 저쪽에 있다고 쳐봐. 그럼 한참 저쪽에 있는 곳, 거기도 판의 경계지만 여기도 판의 경계지만 여기는 판의 경계가 아니란 말이지. 그럼 도대체 여기는 왜 마그마가 분출했느냐? 판구조론에서 다루는 제일 깊은 데가 대략적으로 700km 정도 됩니다.
암석권, 연약권, 전이대 이래버리면 700km 정도까지. 멘틀이 최대 2,900km까지가 멘틀이거든. 근데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대류가 뭐 지각 변동을 유발한다 그러면 판구조론인데, 플룸구조론은 플룸이 뭐냐면 기둥이란 뜻이야. 기둥. 뭐의 기둥이냐? 지구 내부 물질이 기둥처럼 올라오는 걸 이걸 플룸이라고 한다고. 저 2,900에서부터 올라오는 녀석이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그 마그마가 분출했다. 그래서 화산과 마그마의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진동,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플룸 구조론인데, 그러니까 이 플룸 구조론에서는 멘틀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판구조론으로 설명 안 되는 이런 하와이 같은 얘를 열점이라고 그러죠. 무슨 점? 열점. 열점에서는 판의 경계는 아니지만 이런 게 나타나는데 플룸 구조론으로 설명을 한다. 지구 멘틀 전체가 아주 느리게 관여하면서. 근데 지금은 최근 트렌드 1, 2년 사이에 이 두 개가 섞여버렸어. 응? 그래서 멘틀 전체가 다 관여할 수도 있고 그 중에 유난히 여기서 좀 강력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플룸 구조론이 단독으로 시험에 나올 일은 없는데, 자 이제 얘기하기. 상부 멘틀의 운동만 볼 때는 대충 어디까지? 연약권 100km에서 400km까지를 유동성 고체 연약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400부터 700까지는 원래 멘틀은 고체니까 딱딱한 고체로 돌아가는 곳. 그래서 여긴 연약권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 전이대라고 합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700부터는 그냥 멀쩡한 멘틀인 거지. 2900까지. 그러니까 보통 여기 많이 다뤄봐야 여기 정도까지 언급을 하면 판구조론이고, 판이 어딘가에 밀려 들어간 섭입되기 전까지 지표면에서 일어나는 판의 운동. 그래서 판의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수렴형 경계 이런 것들. 얘네들 치명적인 단점이 뭐라고요? 하와이 같이 판 내부에, 선생님 책상이 판이라고 치면 판의 가장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설명이 되는데, 판 한가운데에서 마그마가 볼록 나온다? 지진 난다? 그건 뭐지?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뭐라고 배운 줄 알아? 들으면 짜증날 수도 있어. 예외. 딱 이거 끝났어. 예외. 이러고 끝났어. 그리고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그냥 아닌 곳도 있다. 거기는 또 다른 어떤 마그마의 작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7, 8년 사이에 플룸 구조론이 각광을 받다가 너무 내용이 허접하고 별게 없다 보니까 판구조론이라고 섞여가지고 얘기한다고요. 그냥 얘로 설명이 안 되니까 좀 연구를 더 해봤더니 어디까지? 멘틀 대류를 포함해서 멘틀 전체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 라고 보는 그런 이론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뜨거워지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요. 뜨거워지면 올라가고, 차가워지면 식어서 어떻게 된다? 차가워지면 식어서 내려온다. 그래서 판구조론하고 엮인단 말이야. 예를 들면 여기다 잠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해양판이 어디로 파고 들어가. 어딘가에서 해령이 생겨가지고 쭉쭉 퍼져가다가 이게 점점 밀도가 커서 밑으로 가라앉는다. 가라앉은 다음에, 그러니까 멘틀 대류에 하강부라서 가라앉을 텐데, 가라앉은 다음에 한 400에서 600km, 많이 봐야 700km 부분에 몰려있게 돼요. 왜 그런 줄 알아? 지각이 밀도가 커봐야 멘틀보다 클 수가 없어. 그렇잖아.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쭉 내려갈 것 같은데, 가다가 뭐 지각 밀도가 보통 한 잘해봐야 한 3 정도밖에 안 되거든. 뭐 이거 너무 지역적인데, 대륙 지각이 2.7, 해양 지각이 약 3.0, 그다음에 상부 멘틀이 3.3 정도 돼. 남서권은 이게 상부 멘틀까지 포함하니까 한 여기는 한 2.7에서 3 정도 되고, 여기는 3.0에서 한 3.3 정도 된단 말이야. 근데 한 400, 500까지 들어가면 거기는 완연한 멘틀이거든. 거기 밀도가 한 3.5, 3.7, 3.7까지 가. 그럼 3.5짜리가 거기 왔어. 근데 주변에 3.7이야. 내려가 못 내려가. 못 내려갑니다. 니네 아무리 무게가 많이 나가도 밀도가 크지 않으면 못 내려가요. 기름이 아무리 많아도 기름을 밑에 깔고 물을 위에 놓으면 기름이 물 위로 뜹니다. 반대로 물이 조금이고 기름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도 기름 위에 뜹니다. 그죠? 밀도가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한 400, 500, 600km 부분에 얘가 적체돼. 적체가 무슨 말이냐? 쌓인다. 쌓이는데 문제는 이게 판의 운동 때문에 계속 오지. 계속 오니까 나는 여기 좀 정체돼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더 이상 못 내려가고 있는데 계속 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전문 용어로
짜부된다고. 내가 전문 용어 쓰면 다 이런 식이야. 전문 용어로 압축 짜부된다. 짜부 뭔지 알지? 애들 말뚝박기 할 때 막 존나 달려가지고 딱 하고 딱 앉으면 애들 찌그러지잖아. 짜부된다 그러거든. 가위바위보 하기 전에 애들이 위에 타가지고 막 흔들어 해봤어. 안 해봤어? 요새 과격하게 안 놀죠. 애들 그러면 가위바위보 하기 전에 이미 게임이 끝납니다. 그럼 또 걔는 계속 술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짜부되는 눌리는데 눌리면 어떻게 돼? 부피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서 무슨 일이 생겨? 밀도가 조금씩 야금야금 커져. 그러다가 주변에 이게 한 3.5였는데 3.7이었단 말이야. 여기 적체되어 있었는데 3.6, 3.7 이제 비등비지다가 얘가 한 3.8 되는 순간 쭉 내려가 버려요. 이게 차가운 플룸이라고 불러. 차가운 플룸은 그래서 이 섭입형 수렴 경계하고 연계가 돼요. 대체로. 그러니까 섭입하다가 한 4, 500 정도에 몰려있다가 시간 지나서 나중에 쭉 떨어지면 어디까지? 2900까지 간다고. 그걸 차가운 플룸이라 그래. 그러면 국어 잘해야 돼. 국어. 차가운 플룸이 지하 2900까지 내려가면 여기 있던 애는 그냥 걔를 그대로 받아들여? 아니면 나도 떠밀려? 그 밑에 있던 애들 떠밀릴 거 아니야. 그럼 떠밀려서 또 어딘가로 이동하겠지? 그럼 그 이동 때문에 거기 있던 애들 또 어디로 이동하겠지? 이것 때문에 지구 내부에 조금 야금야금씩 조금씩 변화가 계속 전달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어딘가에는 밀렸는데 갈 데가 미안. 밀려서 가다가 외핵 근처에서 돌아다니다가 외핵 되게 뜨겁잖아. 거의 한 4,500 정도 되거든. 그러면 얘가 차가워서 내려와서 밀도 커서 차가워서 내려오긴 했는데 그 핵 주변 돌아다니다 보니까 점점점 뜨거워지다가 약한 고리를 뚫고 올라간다고. 그게 뜨거운 플룸이고 그렇게 올라가다가 암석권 내부에 또는 암석권 살짝 경계 부분에 마그마의 방을 만들고 있어. 그걸 뭐라 그래? 열점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열점. 그러다가 거기에 에너지가 너무 감당 안 될 만큼 많이 쌓이면 한 번씩 빵빵 터지는 거지. 응? 그죠? 그래가지고 니네 뭐 하나 보게 되면 그 화산 터지면서 테카 막 나오잖아. 본 사람만 웃을 수 있는 거야. 이사 뭐 안 봤지? 응? 뭐 하나 안 봤어? 그 뭐 하나 좀 보지 그랬어. 봤어요. 이해한 거야? 뭐 하나 좀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나라 배우도 나와. 마동석이라고. 내가 보니 누가 봐도 마동석이야. 그지? 이해를 못하겠지 뭔 말이지? 이거 보고 나면 다 이해합니다. 히터 엄청 줄인 건데. 건조해가지고. 네? 건조해가지고. 눈뜨기 힘들어. 눈 감어. 그럼 어떻게 각도를 잘 찾아봐. 각도를. 응? 나도 지금 참고 있어. 근데 끄면 이거 추워. 괜찮아. 너무 괜찮지 그렇게 하니. 이놈이야. 이름 아까 내가 출석부에서 봤는데. 그리고 니네 제발 출석부에 찍는다고 사진 올릴 때 하는 거 뭔지 뭐 하는지 알지? 사진 올릴 때 제발 좀 이렇게 좀 찍지 마세요. 와, 나 되게 많아 이렇게 찍은 애들. 아니 근데 그게 저희가 찍는 게 아니라 위에 앵글에서 서서 선생님이 찍어주시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러고 한 10명 중에 3명을 이렇게 찍어놔서 별로 어둠에 무서워. 희번뜨기야 완전 희번뜨. 응? 다시 찍을까? 응? 일단 쉬는 시간에 다시 찍을까? 내가 찍어서 그거로 저장할 수 있어. 그거로 저장시킬 수도 있어. 프로그램이 같으니까. 저희 이름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름은 아는데 얼굴하고 지금 매칭시키려고 아까 딱 열었는데 막 희번뜩하고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지금 여기 열면 있다니까 있기는. 출석부. 응? 박상현. 응? 막 이게 박상현 제대로 나왔어. 이정윤. 니도 살짝 너는 뭐 영혼이 나간 얼굴이지? 니가 볼래? 피곤해서. 영혼이 나갔어. 영혼이 나갔어. 이러고 있어. 영혼이 나갔어. 이정민. 이정민 너 괜찮아. 약간 측면.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다시 찍을까? 머리 까만색이야 일단 여기. 다시 찍을까? 본인만 봐 본인만. 눈 돌려. 이렇게 나. 누가 봐도 너야. 이 정도면 양호한 거라니까. 내가 좀 이따 진짜 보기 보여줄게. 임도경도 그냥 그러죠 잘 나왔고. 근데 좀 화가 났네. 좀 화가 났고. 강민성. 너는 얼굴이 안 보여. 여기만 보여. 여기만. 내가 이걸 다시 찍어야 돼. 전명욱도 약간 영혼이 나갔어. 너 약간 이렇게 하고 이 정도 찍었는데 얼굴이 내가 보기에는 거의 뭐 실신 직전에
김채원은 뭐 액션 하다 찍어야잖아. 응? 뭔가 말을 하고 싶은 것처럼 생겼고 궁금하면 이따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이해수도 눈을 완전 깔고 있고 어딨어? 너 뭔지 모르겠어 지금 뭔지 모르겠어. 눈 깔고 있어가지고. 서유지. 서유지는 그나마 상태 괜찮아. 이 정도면 뭐 좀 턱을 올려서 그렇지. 소연우도 근데 나 나쁘진 않아. 근데 얘들도 기분이 나빠. 얘들 다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빠. 이 집 뭐 너도 맞방만 나왔어. 여기 봐 봐봐. 여기 봐. 그거 찍어. 다시 찍어줘? 아니 찍어. 아니 이 카메라 누르고 바로 찍으면 돼. 바로. 아니야 진짜. 아니 이것도 좀 보기 싫어. 여기 카메라 보라니까. 아니야 이게 홀라. 이게 홀라. 지원실 선생님이 찍어주신 것 같아요. 아까. 이거지 왜 저장해? 응? 지원실에 아까 그 출석 부른 쌤이 찍어주셨었는데. 네, 출석 부분 선생님이. 이거 누른다. 이게 홀라 아까보다.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씨. 쌤이 바꾸면 지원 실생한테도 가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도 보면은 이렇게 나오겠지. 아. 그러니까 내가 저장을 시켜버리면 그걸로 나와. 그러니까 내가 다시 찍어줄까 그런 거 아니야. 응? 여기만 나오는 것도 낫잖아. 자, 아무튼 뭐 저 프로그램을 코로나 전에 쓰다가 코로나 때 한동안 안 쓰다가 코로나 때는 저 써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애들이 얼굴에 3분의 1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긴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몰라. 근데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 때 애들 엄청 많았어. 수업하다 호흡곤란하는 거 난리가 났잖아. 애들은 마스크 쓰고 듣잖아. 나 마스크 쓰고 하루 종일 얘기하잖아. 그때 초반에 장난 아니었다니까 선생님 또 하루 3반 수업해가지고 우와 진짜 3반 수업하고 저녁 먹고 좀 쉬려고 그러면 애들 질문하도 쫙 써있어. 40명. 그래가지고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학생 한 번 더 모셔오고. 자, 우리 와이프 싫어하고. 왜 그럴 것 같아? 수업 많이 하면 돈 많이 벌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나누자 봐. 우리 와이프 싫어한다니까. 그거고. 자, 플룸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만 알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밑에 우리 9페이지 위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플룸 구조로는 그나마 판 내부의 화산 활동도 설명이 된다. 그치? 그 얘기 나와 있고요. 하와이나 옐로스톤 국립공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고 지금 이제 그런 내부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2가지가 9페이지 써 있어. 지금 용어 정리하려고 지금 책 보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멘틀 대류와 지각 변동 얘기하면서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마그마가 분출한다. 그지?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마그마가 분출하면 마그마가 생기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딱 문장 속에 숨어 있단 말이야. 마그마가 생기는 거는 땅속 물질이 녹아서 생기는 거죠. 그죠? 우리 아주 단순한데 생각 잘 못하는 거. 멘틀 물질이나 지각 하부의 물질이 편의상 멘틀 물질이라고 칠게요. 멘틀 물질이 녹아서 뭐가 된다고? 마그마가 되고 이게 분출하면 용암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야. 얘가 훨씬 고온이고 또 공기와의 접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성분도 많이 다르단 말이죠. 응? 그 마그마가 생기려면 뭐 해야 된다고? 녹아서. 되게 당연한 얘기를 졸라 강조하고 있지. 그지? 그러면 녹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야. 녹는 과정이 크게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압력이 감소하면 녹는 경우가 있어. 뭐하면? 압력이 감소하면. 말로 쓸게요. 압력이 감소하면 녹아. 압력이 감소하면. 자, 다시 생각해봐. 압력이라고 하는 건 주변에서 어떤 물체를 누르는 힘이잖아요. 누르면 꽉꽉 눌려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누르는 힘이 약해지는 순간 어떻게 돼? 풀어지는 수 있는 거야. 풀어주는 게 녹는 거야. 풀어주는 게.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 원래 여기다가 1번 먹였어야 되는데 2번 온도가 높아지면은 녹겠지. 그치? 밖에 갔더니 영하 7도야. 얼음을 내놨어. 이 시골아 얼음이 안 녹아. 어? 근데 낮에 되니까 얼음이 슬슬 녹기 시작해. 왜? 1도, 0도 이상 올라간 거지. 그걸 우린 뭐라 그래? 그 물질의 녹는 점이라고 하잖아요. 지구과학에서는 녹는 점이라고 안 하고 용융점이라고 합니다. 용융점 이상의 온도.
도달하게 되면 녹을 수 있어. 예를 들면 땅속 30km 지점에 어떤 암석이 있어요. 돌덩어리가 있는데 그 돌덩어리 성분 다양할 거 아니야. 돌덩어리 자체가 혼합물이거든. 그래서 녹는 점이라고 안 쓰고 용융점이란 말 씁니다. 녹는 점, 끓는 점은 순물질에 쓴단 말이야. 그래서 지구과학에서 나오는 뭐 멘틀 물질의 녹는 점 안 나오고 용융점은 뭐 700에서 800도 이렇게 구간으로 나와. 딱 떨어지지 않는다고, 물질의 특성이 아니라서. 자, 그래서 용융점이라는 말 쓴다. 그러면 용융점에 도달하면 녹는데 내가 땅속 30km에 있어. 땅속의 온도 높은 거 알지? 한 500도쯤 돼. 근데 그 위치, 30km 정도 되는 위치에 나와 같은 성분이 녹으려면 예를 들어서 650도가 돼야 된다고 쳐봐. 난 500도야. 못 녹지. 그럼 누가 와가지고 나를 650도 이상으로 올려주면 녹지 않겠어? 그럴 일이 생기면 녹는다고. 알겠습니까? 주로 지각에 좀 깊지 않은 곳에서 생기는 마그마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대륙에서 만들어지는 거. 그럼 누가 와서 나를 온도를 높여주느냐? 저 밑에서 1000도가 넘는 마그마가 쓱 올라와서 내 옆에 쓱 지나가면 나도 얼떡이래 녹는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마그마도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금 중요해서 색깔을 바꾸면 물의 공급 때문에, 이건 수능에서 꼬박꼬박 나오고 지난 수능에도 나왔습니다. 땅 속에 안반층에 물이 공급되면, 광물이나 암석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물이 공급되면 용융될 수 있는 온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명히 이 물질이 땅속 100km 있는데 이 100km의 온도가 예를 들어 1000도야. 근데 그 동네에 있는 물질들은 한 1200도, 1300도 돼야 녹는단 말이야. 거기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온도를 높여서 녹이려면 한 1200, 300도 돼야 돼. 나한테 1000도야. 근데 어딘가에서 물이 쓱 흘러들면서 물이 쓱 이런데 물이 흘러들던가 누르는 압력 때문에 암석에서 물이 새어나올 수도 있어요. 아주 소량이지만. 그러면 새어나와서 암석 사이에 물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내 온도 한 1000도만 됐는데도 녹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 용융점이 떨어지는 거야. 물이라는 물질이 그런 성질이 좀 있어요. 자, 그런 비슷한 예를 니네가 일상생활에서 겪어본 거 예를 들어줄게. 니네 대하 소금구이 같은 거 먹어본 적 있어? 대하라고 왕새우. 이게 전골 냄비 같은데 소금 쫙 깔고 그 소금 위에다가 새우 쫙 올려놓으면 투명한 뚜껑 딱 덮어놓으면 멀쩡한 새우가 갑자기 좀 있다가 쓱 빨개지면서 뒤져버리지. 익어버리잖아, 그지? 근데 좋다고 껍질 까가지고 쫙 먹잖아, 그지? 그냥 그래. 침 나오죠? 소주 한잔 딱, 그지? 먹어봤구나 이렇게. 뭔지 알지? 그 상황, 그지? 먹어보진 못해서도 구경은 해봤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전골 냄비에다가 새우를 익힐 정도로 뜨거운 온도까지 올렸는데 그 바닥에 깔은 소금이 녹디 안 녹디? 안 녹아. 그거 다음 손이 오면 그대로 또 써요. 응? 가끔씩 며칠 동안 써, 며칠 동안. 나중에 소금 가장자리 이렇게 살짝 타 있다고. 응? 소금 열을 아주 많이 받아서. 근데 잘 녹아 안 녹아? 만약에 거기다가 니네가 국자로 물 떠가지고 물 한 숟갈 딱 부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직원이 졸라 싫어합니다. 왜 몇 번 더 돌려야 되는데 녹아버렸잖아. 똑같은 온도인데도 안 녹던 애가 물 좀 붓는 순간 어떻게 돼? 녹아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집에서 실험하라고. 집에서 후라이팬 뜨겁게 달궈가지고 굵은 소금을 티스푼으로 한 스푼 떠가지고 후라이팬에 뿌려봐. 후라이팬 충분히 달궈졌을 때 얼만큼 돼야 충분히 뜨겁게 달궈진 거냐? 코팅이 벗겨지려고 살짝 김이 올라올 때 있습니다. 뭐 졸라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그저께 전골 냄비 하나에다가 만행을 저질러가지고 집에 아무도 없길래 나가야 되는데 배고픈데 라면 하나 끓여 먹지. 싱크대 딱 열었는데 못 보던 전골 알지? 그 수전 길게 되는 냄비 있잖아. 그걸 뭐라 그러냐? 냄비 이거 처음 보는 거네? 그래서 그냥 대충 물 한번 헹궈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나갔어. 저는 탁 톡이 온 거야. 수업하고 쉬는 시간에. 아니 왜 또 평소에 쓰지도 않는 짓을 해가지고 왜 그 새 냄비에다가 끓여 먹었냐고. 어쩐지 처음 보는 거야. 왜 했더니 그거 막 사가지고 그거 속 좀 닦아내야 된다고. 금속가루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쩐지 철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 한 번 이렇게 쫙 닦아내고 뭐 연마 작업하거나 써야 되는데 그걸 왜 벌써 썼냐고. 그냥 어쩐지 맛있더라. 그냥 그러고 말았어.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지? 자, 아무튼 뜨겁게 달구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시기가 있어. 그때 소금을 넣어. 그럼 소금 뜨겁겠지? 녹게 안 녹게? 그 굵은 소금? 안 녹아요. 톡톡 튀어요. 이 사람 안 해봤네. 다 곱게 자랐네. 그렇게 안 보이네.
거기다가 숟가락으로 물 한 숟갈 쫙 주면 그 소금 쫙 녹는다. 그러니까 소금도 광물이란 말이야. 그 정도 후라이팬에 뜨거운 온도에서 안 녹는데 물이 개입되는 순간 그냥 그 온도에서 확 녹아버린다고. 그러니까 물이 공급되면 용융되는 온도가 확 떨어져 버린단 말이야. 알겠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그럼 멘틀 대류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저기서 어떤 경우 발생할까? 압력이 감소하겠지. 여기 있던 새끼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딱속 200km 있던 게 100km, 50km로 올라오면 나를 누르는 힘이 약해지잖아. 그러면 용융돼 버린다고. 녹아버린다고. 그 녹아서 여기 몰려있다가 빵빵 터지면 해경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거지. 그지? 또 여기도 봐봐.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가는 곳에서 약간의 물이 스며 나오거나 횡압력으로 물이 짜져서 나올 수도 있어. 그런 성분들이 땅속 100km, 150km에 좀 물이 공급이 되면 여기 있는 애가 녹아.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해양지각 위주로 된 애들이 녹으면 거의 다 현무암질 마그마로 바뀌어요. 무슨 마그마? 그리고 온도가 보통 한 1000도, 1200도, 1300도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럼 봐, 여기는 그냥 그 1200도짜리가 나왔다. 끝나. 1200, 1300짜리가 녹았어. 여기 있을 때 딱딱했는데 녹으면 어떻게 돼? 물렁물렁해지지. 밀도 커져요, 작아져요? 밀도 작아지지. 고체가 액체로 바뀌었을 때 밀도는 작아져요. 그죠? 모든 애는 아니고 물만 예외잖아. 어? 그러니까 고체 덩어리가 녹아서 액체가 돼버리면 밀도가 작아. 근데 밀도가 작으면 어떻게 돼? 위로 뜨지. 위로 떠. 한 1200도짜리가 위로 떠서 위로 올라오다가 대륙의 하부를 건드려 버린단 말이야. 어? 자, 여기서 녹는 거는 이 과정이었거든? 근데 올라와서 대륙 하부를 건드리면 대륙 하부가 2번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마그마가 생기는 거 수능에 꼬박꼬박 나오고 있다고. 첫 페이지에. 첫 페이지에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안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잖아. 그죠? 자, 그래서 거기 책 보시면은요. 멘틀 대류의 원인은 멘틀의 유동성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멘틀 대류와 지각 변동 얘기 쭉 나와 있어요. 그죠?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무슨 일을 한다? 마그마가 분출한다. 좀 이따가 이 마그마 생성은 그래프 보고 다시 한번 할 거야. 그래서 그게 마그마가 분출해서 바닷속이니까 식어서 해양지각 또 해령 같은 거 형성하겠죠. 그죠? 멘틀 대류의 하강부는 어떻게 된다? 해양지각은 식으면서 요것도 잘 나와. 쭉 가면서 식는데 그럼 식으면 부피가 어떻게 될까? 작아지지. 그지? 그래서 부피가 작아지니까 밀도 어떻게 될까? 밀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부피가 작아지니까 밀도가 어떻게 돼요? 커집니다. 그럼 밀도가 커지니까 이제 밑으로 들어가기 수월해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밀도 커지는 이유가 식으면서 수축해서 밀도가 커지는 것도 있지만 이게 바닷속이다 보니까 바닷속에서 각종 물질이 퇴적돼서 쌓여요. 이 위에. 그럼 생각해봐. 여기는 1000만 년 됐고 여기는 2000만 년 됐고 여기는 3000만 년 됐다고 쳐봐. 1000만 년 동안 쌓인 물질이 많겠어? 3000만 년 동안 쌓인 물질이 많겠어? 그럼 쌓인데도 결국 걔 밑에 있는 해양지각을 누를 거 아니야. 이래저래 밀도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깊은 해적 골짜기인 해구가 생길 수도 있더라. 자, 일단 메인은 멘틀 대류야. 메인은 멘틀 대류. 응? 메인이 되는 힘은 멘틀 대류인데 그거 말고도 해구에서 밀어내는 힘도 있고요. 또 결정적인 게 여기 봐. 결정적인 게 섭입대가 발달한 곳은 어떤 힘이 있냐면 여기 어디 갔냐? 해적 경사에 의해 미끄러지는 힘, 또 해구가 있으면 해구에서 잡아당기는 힘도 있습니다. 밀도가 큰 애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저 뒤에 애를 끌어당기는 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 세계 바다 중에 해령이 바다 한가운데 있고 양쪽에 해구가 있는 그런 바다도 있어. 태평양. 해구가 없이 해령만 있는 바다도 있어요. 대서양. 그럼 어디가 더 이동 속도가 빠를까? 당연히 태평양 이동 속도가 빠른 거야. 빠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힘이 더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놓고 이제 아까 얘기한 하와이 같은 경우는 플룸 구조론으로 설명해야지 된다. 한 구조론으로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플룸의 상승이나 뜨거운 플룸, 플룸의 하강, 차가운 플룸. 최근에 이 플룸 구조론이 한 2년 정도 시험에 안 나왔어요. 수능에. 여러분들 시기에는 좀 나올 때가 되지 않나 싶은데 상승하는 건 뜨거운 플룸이고 하강하는 건 차가운 플룸. 차가운 플룸은 보통 컬러로 된 책에서 파란색으로 많이 표현하고 밀도가 커졌기 때문에 밑으로 하강하는 겁니다. 얘는 밀도가 어떻기 때문에? 밀도가 작기 때문에 상승하는 겁니다. 그럼 밀도가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아내? 땅속으로 지진파 싸가지고 그 지진파가
원래 이 내가 쏘는 지진파, 예를 들어 P파라고 치면 이 지진파의 속도는 평범한 지각에서 초속 8km인데 저기 땅속 50km 지나갈 때 8.2km로 좀 빨라져. 그럼 저기 밀도 큰 거야. 이런 파동 에너지는 일반적인 탄성파들은 매집이 있어야 되는 파동은 소리, 지진파, 물결파 등은 밀도 큰 곳 지나갈 때 빨라. 그럼 반면에 8km/s여야 되는데 저기 땅속 100km 지점에서 속도가 줄었어. 7.7. 그럼 뭐야 저기는? 밀도 작은 곳, 뜨거운. 아, 저 새끼 올라오는 애가 저기 어디 있나 보다. 저기는 가라앉는 애가 있나 보다. 이런 거를 지진파 분석해서 알아야지. 씨부라 땅속 100km를 어떻게 알아? 그지? 열심히 파봐야 10몇 킬로밖에 못 파요. 응? 그 옛날에 이건 서프라이즈도 나왔었는데 1970년대에 구소련이 미친 척하고 파봤잖아. 13km까지가 파봤대. 13km까지가. 근데 드릴이 녹아버린대요. 뜨거워서. 그러니까 뜨겁다는 거. 그리고 또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별거 없대. 그가 굳이 안 뚫어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데이터밖에 안 나오더래. 그래서 뭐 굳이 이 짓을 왜 해야 돼? 그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안 뚫었대요. 뚫을 이유가 없잖아. 그지? 자, 아무튼 지진파 가지고 내려가는 차가운, 올라오는 뜨거운 구분할 수 있겠고, 특히 뜨거운 풀lum이 상승하다가 마그마가 되고 지각 밑에 마그마의 방을 만들고 있는 거 열점. 거기서 빵빵 터지면 화산 활동이 생길 수도 있더라.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열점에서도 다양한 지형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여기 용어 정리, 쌤이 지난번에 용어 정리 하라고 했습니다. 열점에서 조심할 건 딱 하나야. 열점은 일단 판의 경계가 아니다. 판의 경계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열점은 고정되어 있다. 땅 속에, 땅 밑에 고정되어 있다. 그럼 판 구조론에 따르면 어떤 판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지? 판이 움직이면 열점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그냥 엄지가 열점, 가만히 있고 판이 움직여. 그럼 과거 열점에서 생긴 애는 여기가 있겠지. 지금 열점은 여기인데 선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을 수가 있어. 그럼 얘가 오래됐어요, 얘가 오래됐어요. 이게 오래된 거지. 그럼 잘 봐. 이 판은 어디로 움직이는 거야? 판은 원래 여기 있었던 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이런 거 옛날에 많이 물어봤습니다. 옛날에. 하와이 얘기 나오면 그래서 판은 북서쪽으로 움직였다. 태평양 판은. 뭐 4,300만 년 전에 북쪽으로 가는 게 북서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런 거 나오지? 그거 내기에는 이제 수능 레벨이 좀 많이 올라갔죠. 자, 그래서 플룸 구조로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가운 플룸, 뜨거운 플룸 한번 얘기해 봤고요. 뒤에 문제가 있는데 뒤에 문제들은 요거 좀 하고 나서 갈게요. 뒤에 바로 뒤에 문제들은 요거 하고 나서 갈게요. 한 두어 개만 풀어볼래요. 자, 10페이지로 넘어가면 판 구조 운동과 마그마 활동이라고 있어요. 판 구조 운동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발산형, 보존형, 수렴형. 그지? 판이 멀어지는 곳, 가까워지는 곳, 스쳐 지나가는 곳. 이런 곳들, 변동대, 판의 경계, 화산대, 지진대를 변동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변동대에서 마그마가 어떻게 생긴다고? 방금 지운 이 세 가지 과정에 의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고. 일단 만들어진 마그마 세 종류가 있죠. 첫 번째 온도 상승이래. 문 상승, 온도 상승. 두 번째 압력 감소래. 세 번째 물 공급이래. 쌤 그림으로 그냥 바로 돌아가 볼게. 그 10페이지 밑에 보면 이 그림이 있고요. 작년에 몇 번 봤던 친구들은 이 그래프 본 적은 있을 거야.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그래프니까. 자, 봐 여기. 요 세 상황을 여기다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 앞에 그 위에 표에 물 공급, 온도 상승부터 있었죠. 온도 상승. 그래서 제일 나중에 설명할게요. 온도 상승은. 제일 먼저 뭐 하느냐. 멘틀 대류에 여기 지금 여기 해령 어디냐 해령. 멀찌감정 해령 여기 있구나 해령. 쭉 이렇게 해령이 있어가지고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이쪽에 있던 멘틀 물질이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야. 그지? 압력 감소. 무슨 감소? 여기가 땅속 예를 들어 한 120km 된다고 쳐봐. 120km의 고체로 가만히 있었는데 멘틀 대류에 떠밀려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무슨 일이 생긴다? 압력이 확 줄어들지. 예를 들어서 여기 한 30km 깊이라고 치고 30km. 120에 있던 게 30으로 올라왔더니 녹아버렸다는 얘기야. 이 그래프에 어디 있어? B. 한 120km 지점쯤 돼요. 이거 잘 봐 이거. 땅속 온도야. 땅속 온도. 지하의 온도. 이대로 보면 지금 요 지점은 땅속의 온도가 한 몇 도쯤? 한 1200도, 1300도쯤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녹아 있어 안 녹아 있어? 안 녹아 있어. 이 땅 속에 이 녀석이 녹으려면 온도가 이 그래프보다 더 커져야 된대. 응?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지금 녹을 수 없는 상태죠. 여기까지 가죠? 응? 땅속 한 120kg쯤 되고 온도는 한 1300도 정도 되는데 그 온도로도 여기선 녹을 수가 없는 상태야 지금 상황이. 그럼 얘가 녹으려면 일로 가든가 아니면 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 뭐 이게 대각선으로 가도 되겠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돼도 녹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땅속 100km 이상에서 온도가 높아질 요인이 없다라고 나온다고. 지금은 8년 전에는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무시해. 지금 보니까 120에 있던 게 30km까지 올라가면 무슨 일이 생긴다? 용융 온도보다 오른쪽에 포지션하게 되죠. 그죠? 그럼 용융 온도를 넘어선 상황이 된 거야. 이걸 굳이 우리 생활에 비유하면 내가 점수를 1300점 맞았는데 시부라 어떤 시험이 커트라인이 1450점이래. 나 불합격이지. 난 1300점인데 씨 안타깝네. 그럼 어떻게? 커트라인이 1300도보다 낮은 거 1300보다 낮은 곳으로 가면 되잖아. 낮은 곳으로 가면 되잖아. 여긴 1300으로도 합격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야. 이해가요? 응? 이걸 뭐 이제 하향 지원이라 그러지? 니네 하향 지원? 여기 너무 높아. 커트라인 너무 높으니까 커트라인 낮은 대로 이쪽에 간 거야. 이런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라고. 그러면 내 온도를 유지해도 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해력만 있느냐? 아니 어디 있어? 열점도 올라가. 얘 더 밑에서 올라오죠? 2900에서 올라간다. 얘도 압력 감소야. 얘도 압력 감소, 얘도 압력 감소. 이렇게 압력 감소로 만들어지는 마그마를 우리는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부릅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오는 애들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불러요. 이거야 압력 감소. 응? 두 번째 섭입대에서 무슨 대에서? 섭입대에서 아까 얘기했지 물의 공급으로 인해서 여기도 깊이 여기랑 별 차이 안 나잖아. 그죠? 땅속 깊은 곳이야. 물의 공급으로 인해서 용융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 낮아진다고. 이쪽에 그래프를 가지고 보면 나는 여기 가만히 있었는데 응? 이제 또 입시에 비유해볼게요. 씨부랄 내 점수로 합격을 못하네. 안타깝네. 그럼 방법이 뭐야? 아까 얘기했지 낮은 데로 가든가 커트라인이 낮은 데로 가든가 기다려보는 거야. 기다려보면 추가 합격이 될 수도 있거든. 커트라인이 내려옵니다. 딱 가만히 뻗쳤는데 이런 경우야. 물이 공급되면서 뭐가 공급되면서 요게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물이 포함된 멘틀에 이 땅 속에 용융 곡선이란 말이야. 물이 포함되면 커트라인이 내려와서 나 그냥 내 점수 유지하고 있었는데 자네 요새 뭐하나? 노랑? 자네 합격했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물이 공급돼서 용융점이 낮아진 거라고. 그럼 물이 공급돼서 용융점이 낮아졌는데 얘랑 솔직히 시작점이 별 차이 안 나잖아. 그럼 얘도 녹으면 뭐 되겠어요? 무슨 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돼요. 오케이? 근데 온도 아까 한 1300도쯤 된다 그랬지. 한 1300도 되는 애가 녹았어. 밀도 작아서 위로 뜬단 말이야. 위로 떴더니 무슨 일이 발생해? 지각의 하부를 건드려. 지각의 하부 한 3-40km 정도는 온도가 몇 도쯤 돼요? 한 400도, 500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동네는 온도가 몇 도 정도 되면 녹을 수 있느냐? 한 500도 넘어가면 녹을 수가 있어. 한 400도쯤 되는데 500도가 되면 녹을 수가 있어. 난 400도로 그냥 돌덩어리로 있어야겠지? 그지? 지금 얘기가는 거야? 그런데 밑에서 1300도짜리 무서운 형들이 온단 말이야. 그럼 무슨 일이 생겨? 얘 때문에 내가 뜨거워져. 온도가 올라가. 그럼 온도가 올라가. 그래서 얘를 넘어가면 무슨 일이 생겨? 이 그래프를 녹을 수 있는 곡선보다 넘어가 버리면 죽는 거지. 근데 이거 봐봐. 이렇게 막 1000도 이상에서 녹는 애랑 한 600도, 700도에서 녹는 애랑 마그마의 종류가 다르단 말이야. 얘들은 뭐라고 하느냐? 유무남질 마그마라고 부릅니다. 무슨 마그마? 유무남질 마그마. 그런데 이제 생각해봐. 녹았어. 올라왔어. 얘를 만들었어. 끝이야? 이거 계속 올라옵니다. 밑에서. 그치? 단발로 되는 게 아니야. 말 계속이야. 계속 올라와. 이거 계속 만들어져. 그럼 나중에 둘이 섞여가지고 무슨 일이 생겨? 분출할 수도 있어. 그럼 섞이면 어떻게 될까? 중간 정도의 성질을 띠겠지? 그거를 안산암질 마그마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섭입대 근처에 있는 곳에서 마그마가 분출하면 뭐하면? 분출하면 안산암질 마그마. 말장난 이렇게 해. 대륙지각의 하부에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길 수 있어요?
안산함질 마그마 만들어질 수 있어요. 분출하면 안산함질. 알겠습니까? 여기 압력 감소로 현무암질, 분출한 것도 현무암질, 압력 감소로 현무암질, 분출한 것도 현무암질. 여기는 물의 공급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겼어. 이건 분출은 못하지. 여기 너무 두껍잖아.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곳들이 한해 경계에서 이제 어디 해당하느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마그마,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마그마가 있는데 뭐에 따라 구분한다? 요거 암기 좀 하셔야 됩니다. 화학 조성에 따라 구분하는데 SiO2 이산화 규소라고 있거든. 무슨 규소? 이산화 규소. 이게 지각에 존재하는, 멘틀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 돌덩어리의 주성분이야. 그러니까 길 가다 돌을 하나 주웠어. 화성암이래. 둘을 주웠어. 화성암 중에 이거 현무암이래. 쟤는 화강암이래. 쟤는 사암이래. 쟤는 그냥 규암이래. 뭐 이런 식으로 남성 이름 많잖아. 쟤는 세일이래. 그냥 그거 성분 분석하면 최소 절반은 이산화 규소 성분이야. 그런데 이거 성분이 마그마 속에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저거의 비율이 한 3분의 2 이상, 어떤 책에 66%라고 나오기도 해요. 3분의 2 이상 들어있으면 유문암질 마그마, 한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으면 현무암질 마그마. 자, SiO2라고 써놓으니까 감이 안 오지? 석영의 화학식이에요. 뭐의 화학식? 석영 본 적 있어요? 크리스탈이라고 불리는 그 약간 흰색과 투명한 게 도는 삐죽삐죽 돼 있고 막 그래요. 그럼 투명하거나 흰색이니까 그거 성분은 밝은 색을 띠는데 기여한단 말이야. 암석이 밝은 색을 띠게 하는 게 쟤 때문이야. 그럼 잘 봐. 그거 성분이 절 한 3분의 2 이상 들어있으면 그 암석은, 저 유문암질 마그마가 식어서 굳은 암석은 색깔이 밝을까 어두울까? 밝아요. 그럼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어두운 편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현무암의 현자가 거물 현자. 이내 다른 건 몰라도 한자, 천자문 4개까지 나잖아. 하늘, 천, 따지, 거물현. 거물현자라고. 그럼 왜 검다고? SiO2 함량이 적어서. 반면에 여기는 SiO2 함량이 많아서. SiO2 함량하고 거의 반대 형질을 띠는 게 철과 마그네슘이에요. 철과 마그네슘, 우리 칼슘까지 3개까지 알아놓자고. 그러니까 SiO2 함량이 많으면 철과 마그네슘, 칼슘은 적어. 마그마 속에 또는 암석 속에. 만약에 철과 마그네슘과 칼슘의 함량이 많으면 SiO2 함량은 적어. 이게 많으면 얘가 적고 얘가 많으면 이게 적은 거야. 알았어요? 나 중학교 때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 하나 얘기해 줄게요. 일단 SiO2가 많으면 밝다는 거는 그냥 연상이 되지? 뭐하고 뭐가 많으면 어둡다고? 마그네슘, 철 이런 게 많으면, 그지? 철과 마그네슘 많으면. 그래서 우리 중학교 선생님이,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이 마그네슘, 폐, 철, 따. 근데 사극에 보면 암행어사 마패 들고 다니잖아. 그 마패가 하얘 까매. 그래서 그렇게 뭐라고 했단 말이야. 암행어사 마패를 까매. 이렇게 암기시켰다고. 응? 유치하다고 생각하면 속으로 오 씨발 괜찮은데? 그러고 있지 지금. 중학교 때 그랬다고. 중학교 때 마패 까라고. 자, 1900 몇 년이라고 알면 안 되는구나. 어차피 알잖아. 수도 얘기를 했어. 90년대 완전 초반에 광명중 중학교 최경희 선생님께서 마패까 막 이랬단 말이야. 자, 우리 반 중3 때 거의 매번 과학이 5교시였거든. 5교시면 거의 졸려 죽는 거 알지? 근데 내 기억에 나도 포함해서 아무도 과학 시간에 안 잤어. 이유가 뭘 것 같아? 뭐 재밌지도 않았는데. 이미 지금 이름 말씀드렸잖아. 최경희 선생님이라고. 여자 선생님이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렇지. 애들이 막 눈가리 이렇게 하고 앉아. 거기에 좀 이런 말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선생님이 조금 옷을 애매하게 입고 다니셨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남중이었고. 그럼 거의 뭐 애들이 앉아. 거기까지. 더 얘기하면 이상해질 것 같아. 아무도 안 잡니다. 아무도. 자, 그 선생님이 마패까? 여기까지 얘기해 봐. 영원히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현무암질, 유문암질. 옛날에는 유문암질을 화강암질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마그마 생성 과정 얘기했잖아요, 그죠?
온도 높아져서 압력 낮아져서 물이 공급돼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식어서 뭐가 돼? 화성암이 돼. 뭐가 된다고? 화성암. 불덩어리가 이룬 암석이라는 뜻이야. 옛날 사람들은 용암이나 마그마를 불덩어리라고 생각했잖아. 실제로 불화자에 이룰 성자에 바위 암자란 말이야. 화성암. 응? 근데 이제 땅속 깊은 곳에 있으면 마그마라고 하고 지표 가까이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용암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지? 그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굳은 거를 마그마 또는 용암이 지표 부근에서 식으면 용암으로 식을 것이고 땅속에서 식으면 마그마일 때 식을 텐데 얘네들이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식으면 어떻게 된다? 지하 깊은 곳에서 식으면 예를 들어서 한 땅속 20에서 한 30km 정도 되는 거. 지각 보통 대륙 지각의 두께가 한 30에서 40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도 깊은 거야. 지각 입장에서 볼 때 암석권 말고. 응? 그럼 여기 땅 속에서 굳어버리면 얘네들은 바깥쪽에 있는 공기하고 접촉해야 안 해요. 물하고 접촉해야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서서히 식어요. 서서히 식어. 서서히 식다 보니까 암석을 이루는 기본 입자들, 즉 광물이라고 그러거든. 광물들끼리 서로 뭉쳐서 굳어버려서 암석이 되는데 걔들이 서로 뭉칠 시간이 충분한 거야.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보면 입자가 좀 조밀조밀해.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고. 뻥이고 보일랑 말랑 정도 해. 보일랑 말랑 정도. 조밀조밀하다. 그런데 지표 부근까지 흘러 넘쳐서 굳은 애들은 차가운 공기, 바닷물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접촉한단 말이야. 냉각 속도가 매우 빠르죠. 빠른 냉각. 그럼 광물 입자들끼리 서로 뭉칠 시간이 있어 없어? 없다 보니까 입자가 미세하단 말이야. 그죠? 유리질은 뭐냐? 입자가 서로 뭉치지 못해서 아예 입자가 없어. 입자가 없으면 그냥 투명해져 버린다고. 요새 이 말 많이 나오니까 냉각 속도가 느리다, 냉각 속도가 빠르다. 이거는 아예 뭉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빠르다. 그래서 굳이 깊이로 얘기하면 제일 밑에가 조립질, 지표로 좀 올라와서 세립질, 제일 바깥쪽이 유리질 정도 되겠죠. 이해가요? 응? 팔 펴지 마. 팔 펴면 졸게 돼 있어. 그리고 웬만하면 사각에 앉지 마. 응? 여기도 잘 입었잖아. 뭐 뒤에 있는 친구들 배려하기 위해서 웃기고 있네. 그러지 마. 배려하지 마. 어? 얘네가 점수가 올라가면 네 등급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이간질. 알았어요? 기타 좀 꺼주세요. 뭐? 괜찮지 그냥. 괜찮대. 왜? 너 레이디 퍼스트라고 들어봤어? 자리 옮기면 또 자리 옮기면 되잖아. 여기 어때 여기? 여기 똑같죠? 저쪽으로 가. 레이디 퍼스트 들어봤지? 너를 먼저 오게 하면 이건 애니멀 퍼스트잖아. 자 여기 봐. 우리 집은 애니멀 퍼스트예요. 모든 게 우리 집 고양이부터. 아침에 눈 뜨면 씹으라 밥을 안 밥을 안 줘. 고양이 밥 주고 있어. 집에 있는 애 주는 건 그렇다고 쳐. 나는 밥도 안 주고 동네 길고양이를 밥 주고 가자. 자 기다려. 일단 밑에 애들 밥 좀 주고 올게. 그래서 내려가. 어이가 없어. 한 10분 있다 옵니다. 한 10마리 이상 내려 다니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렇게 지표 부근에서 빨리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들을 화성암 중에서 화산암이라고 불러요. 심성암은 뭐야? 지하 깊은 곳에서 이루어진 암석이라는 뜻이에요. 굳이 그림으로 그리면 옛날에 중학교 때 이런 그림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지표 부근에 이렇게 용암이 흘러넘쳐서 만들어지는 또는 가까운 곳 이런 곳이면 여기를 세립질 화산암이라고 부르고 지하 깊은 곳, 우리가 이렇게 분출해서 흘렀겠지만 분출하기 전에 땅 속에 있는 애가 굳었다. 한 2, 30km 되는 곳이야. 세월이 흐르면 이렇게 2, 30km 있던 녀석이 땅 밖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왜요? 세월이 흘러서 지표 꽉 껴나가면 가벼워지니까 슬금슬금 올라와서 이렇게 꺾이고 날리고 있단 말이야. 이게 뭐야? 북한산 인수공. 이런 애들이라고. 한 2억 년 전에 땅속 20km 정도 있던 애란 말이야. 얼마큼씩 올라오면 되게? 한 1000년에 한 뼘씩 올라오면 됩니다. 그 정도 올라오면 지금 한 700 정도로 올라와 있어요. 여기 있으면 얘를 조립질 심성암이라고 부른다고요. 알겠습니까?
또 광명중학교 최경희 선생님께서 세화야 조심조심 이렇게 밖에 남자들이 여자 이름 나오니까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더라고. 세화야 조심해 막 이러고 앉아있었어. 아직도 내가 기억하잖아. 자 그럼 어디가 더 입자가 작다고? 여기가 더 크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립질 화산암의 이름에 화산암과 심성암은 암석 이름이 아니에요. 화성암도 이 암석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부류인 거지. 여기에 들어가는 암석 이름이 이제 등장하죠. 현무암, 안산암, 그 다음에 유문암, 그 다음에 심성암에 이제 뭐가 등장해요? 반려암, 섬로암, 화강암. 많이 봐서 알겠지만 거의 얘하고 얘가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그지? 어? 근데 요새 이런 애들도 무시 못합니다. 얘네들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요것들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요새. 안산암 같은 경우는 요새 아까 그 섭입대 얘기 나오면서 아까 섭입대에서 분출하는 마그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암석. 사실은 섭입대에서 분출해서 만들어지면 다 안산암이라고 보면 돼요. 즉 해구 근처에서 화산 터졌어. 안산암질 마그마야. 굳으면 안산암. 일본 쪽에서 일본 해구 쪽에서 화산 분출해서 굳었어. 뭐 후지산이 폭발해가지고 용암이 흘렀어. 안산암. 심지어 제주도도 한라산 봉우리는 안산암 쪽이 더 가깝습니다. 알겠습니까? 응? 안산암이 왜 이름이 안산암이야? 안데스 산맥에서 처음 발견된 암석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응. 네, 사기치는 것 같은 느낌 들 텐데 실제로 맞으니까 그저께도 어떤 내 새끼들이 선생님 알았어요. 왜 웃겨요? 진짜라고 새끼야. 진짜 검색해보더라고. 근데 지들끼리 쓰고 진짜요? 내가 믿음을 안 주나? 몇 번 내가 사기를 치긴 했지만 애들 암기시키려고. 내가 사기치고는 사기칠 때는 미리 얘기한단 말이야. 이러면 니네 오늘 뒤에 구름 쪽 나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 구름 쪽 나가게 되면 구름 이름 중에 권자 들어가 있는 구름 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권층운, 권저군, 그지? 권자가 무슨 권자야? 높을 권자라고 사기친단 말이야. 사실은 높을 권자 아니에요. 응? 높을 권이라고 언제까지? 수능 때까지 생각하란 말이야. 자, 아무튼 이런 마그마 생성 장소, 생성된 마그마 이게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들. 자, 여기 이름들 봐봐. 여기 지금 이름 이제 뒤에 표로 나오는데 밑에 화학 조성에 따른 화성암의 분류라고 돼 있으면서 여기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도 써 있지. 요새 잘 안 나오는데 책마다 있어서 나도 그냥 넣은 거야. 금속이 많으면 염기성암이라 그래. 이거는 비금속이 많으면 산성암이라 그래요. 이건 화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금속 산화물을 염기성 산화물, 비금속 산화물을 산성 산화물이라고 한다고. 금속이 포함된 성분들, 금속 산화물이 물에 녹으면 물에 많이 녹진 않지만 살짝 녹으면 수산화 이온을 배출한다. 그래서 염기성이라고 해요. 물론 주기율표의 1쪽에 있는 리튬, 나트륨, 칼륨은 수산화 이온을 되게 많이 배출합니다. 그래서 물에 잘 녹는 염기를 뭐라 그래? 세 글자로? 물에 잘 녹는 염기. 알칼리. 알칼리가 물에 잘 녹는 염기라는 뜻이. 자, 아무튼 그냥 화학이 되니까 그런 거 하시고 퍼센트를 구체적으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SiO2가 절반 이상, 얘는 한 3분의 2 이상 이렇게만 알아도 돼. 중간 정도면 중성암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여기는 지금 용암이라고 써있지만 사실 지구과학 원에서 마그마라는 말과 용암이라는 말 그냥 이래저래 막 갖다 씁니다. 사실은 땅 속에 있으면 마그마, 지표로 흘러넘치면 용암이라고 해야 되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쭉 표시되어 있는 거 나왔고요. 우리 요거 좀 보려고 합니다. 요거 SiO2 함량이 적은 게 온도가 높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거 이 납득만 시켜줄게. SiO2 함량은 늘 땅속 물질이 녹으면 들어있어. 늘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절반 정도 들어있어. 얘가 만약에 SiO2라고 쳐봐요. 응? 얘가 SiO2라고 쳐봐요. 여기 땅속에 마그마가 있는데 SiO2 성분이 한 5개, 나머지가 5개. 그럼 SiO2 함량은 50%. 이게 제일 뜨거운 마그마의 성분비랑 비슷해. 시간이 지나 그럼 거기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도 용융점이 각기 다 다를 거 아니야. 예를 들어 한 1500도부터 식는다고 쳐봐. 1500, 1400, 1400, 1300. 금속이 먼저 가라앉을까? 비금속이 먼저 가라앉을까? 금속 원소가 일반적으로 녹는 점이 높아요. 그지? 그럼 식으면 먼저 그 모체로 바뀌어버린다니까? 그럼 이걸 마그마의 분화 과정이라 그래. 더 얘기하면 지투되니까 그냥 그렇처럼 점점 식어.
식으면 1500, 1400도 되면 일부의 금속 원소가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 금속 원소를 많이 포함한 광물이 가라앉는다고. 그게 니네 통합다 과학 때 배웠던 감남석이야. 감남석, 휘석, 각섬석 배웠지? 그게 마그마 식어갈 때 밑으로 가라앉는 순서예요. 누가 제일 뒤에 있니? 그 표 기억나는 사람? 통합과학. 석영이 제일 끝에 있었어.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운모, 장석, 석영으로 돼 있었다. 이쪽으로 갈수록 뭐 공유결합수가 늘어난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었단 말이야. 응? 화학적 풍화에 강하다. 어? 기억 안 나? 나긴 나는데 자세히 기억 안 나지? 조금만 기억나도 돼. 아무튼 처음에 이만큼 있었는데 일부 금속 원소가 가라앉았어. 가라앉기 전에 SiO2 함량이 50%. 가라앉았어. 9개 남았네? 얘는 그대로야. 9분의 5. 50% 넘었네? 또 가라앉았어. 8분의 5. 또 비율 커졌지. 계속 이렇게 돼. 나중에 얘만 남아. 그게 뭐야? 석영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고온이야? 이게 고온이야? 이게 고온이지. 그러니까 SiO2 함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율이 많아질수록 더 저온 상황. 마그마가 더 한참 식은 애란 말이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온도가 점점 낮아질수록 SiO2 함량이 많아져요. 그리고 생각해봐. 아무리 마그마나 용암같이 이렇게 찐득찐득한 애들도 뜨거울 때는 좀 많이 흐르거든? 뜨거울 때 많이 흘러. 유동성이 크단 말이야. 안 찐득거린다고. 근데 식으면 어떻게 돼요? 찐득찐득거립니다. 그럼 찐득찐득거리면 봐. 이건 뜨거우니까 가스가 그때그때 다 빠져나가가지고 마그마 속에서 가스가 빵빵 터지는 일은 거의 없어. 뜨거우니까 그냥 이미 그때그때 다 빠져나가. 그러니까 남아있는 마그마 속에는 가스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얘는 차갑다는 말 웃기지만 온도가 낮다 보니까 제에 비해서 마그마가 가스도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스가 많이 모여있다가 한 번씩 기회될 때 빵빵 터지면 좀 격렬히 폭발하는 경향이 있지. 그리고 조용히 분출해. 조용히 꿀렁꿀렁 구멍 뚫린 데서 그냥 꿀렁꿀렁 용암이 흘러나와서 줄줄줄줄 흘러간다고 치면 얘는 격렬하게 폭발한다. 그리고 폭발해서도 찐득거리니까 옆으로 잘 흘러요, 안 흘러요? 잘 안 흘러서 화산재 자체가 이렇게 볼록해요. 안 흐른다고. 근데 얘들은 줄줄 흘러서 화산재 자체가 완만합니다. 알겠습니까? 공교롭게도 제주도에 두 가지 형태의 화산이 다 있어요. 제주도 자체가 이런 완만한 화산, 순상 화산이라고 불려요. 제주도 자체가. 근데 제주도 남서쪽에 송악산이라는 데 있고 그 혹시 산방산 알아? 산방산? 산방산이 거의 이런 식으로 생겼어. 볼록하게. 뭐 한 300m밖에 안 되지만 얘는 종상 화산체의 대표적인 모양이에요. 볼록하게. 거기서 급해서 아무도 등산 안 합니다. 올라갈 길도 없는 것 같은데 몇 번 가봤지만 올라갈 엄두를 안 내고 그냥 그 밑에서 뷰가 좋으니까. 엄청 높아 보여. 별로 안 높아. 거기서 보면 그때 보이잖아. 그 밑에 카페 있으면 그 가끔씩 길고양이들 와서 밥 달라고 와서 비빈 거 지랄. 우리 아이 밥 주려다가 바로 할김 당했잖아. 이 개새끼 아니다 데리고 다니지. 자, 그래서 종상화산, 순상화산 왜 이런 형태인지 생각하세요. 순자가 무슨 순자게? 혹시 아는 사람? 상자는 모양 상자, 모양 상자, 종 모양, 길지 않고 볼록하다고. 그래서 용암돔이라는 말도 써요. 돔은 알지 뭔지? 순상화산 순 무슨? 응? 입술 순자는 아니고 한자의 입술 순자가 방패순자. 방패순자 니네가 어디서 쓰느냐? 방패순, 입술순 비슷한 거야. 모순할 때 그거야. 모순할 때 여기 모순 스토리는 알죠? 모든 차 방패를 다 뚫는다. 자, 이 방패는 모든 차를 다 막는다고. 이상한 새끼. 그거. 자, 그런 지형이 우리나라에 이런 데 있더라. 화산암 지형.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것들 화산암 지형은 신생대에 나타난 지형들이 대부분이고요. 신성암 지형은 북한산, 인왕산, 도봉산, 수락산 이런 산들 다 중생대에 만들어진 암석 덩어리들이 많습니다. 근데 올라와 있는 거라고요. 됐나요? 외워야 돼요. 아까 그 정도는 알아보세요. 지금 거기 써 있는 것까지는 알아보라고. 자, 진생대 있는 거. 당연하지. 그거는 뒤에 묶여서 나온단 말이야.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 고체지구 얘기하면서 판구조론 하고 플룸구조론을 했어. 그거 끝나고 이제 우리 좀 이따 퇴적구조를 해. 퇴적구조 끝나면 지질구조를 해. 지질구조를 끝나면 뭐 지사학 법칙과 지구의 역사를 한단 말이야. 이게 별개가 아니야.
그게 다 묶여서 문제로 나와. 어차피. 알았지? 자, 뒤에 문제 중에서는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문제 그냥 두 개만 해볼게. 이거 딱 보고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심 파악할 수 있겠어요? 수심 써 있잖아요. 여기는 수심이 써 있지만 어떤 문제는 초음파의 왕복 시간으로 준단 말이야. 1500m/s라고 해놓고 왕복 시간 주면 1500 곱하기 왕복 시간 나누기 2 해가지고 수심을 구해야 돼. 여기는 그냥 해저 지형이 이렇다는 얘기야. 위에가 지금 해수면인 것 같아. 2000, 3000, 4000, 5000이니까. 여기 지금 대륙붕이라는 말 있죠? 선생님 첫 시간에 대륙붕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세요? 대륙붕이 뭐예요? 수심 200m 미만의 얕은 바다. 그지? 그럼 여기 200m 미만의 얕은 바다가 기억 구간에 있냐? 지랄하네. 5000인데 5000? 말도 안 되잖아. 응? 그지? 자, 니은 구간에 발산형 경계가 존재한다? 잘 봐봐. 발산형 경계 그러면 이렇게 해령이 됐는데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는데 이거 그냥 이럴 수도 있고 모양 이럴 수도 있잖아. 장담 못해 이거 그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보류해봐. 디귿 탐사해역에서 초음파의 왕복 시간이 최대값이 7초보다 길다. 7초면 어떻게 돼야 돼요? 1500 곱하기 7 곱하기 2분의 1 이러면 몇 나와? 5000 좀 넘습니다. 그죠? 5, 7에 15, 35 5000? 5250이래. 오우야. 자, 박수 한번 시작. 자, 한번 5250이래. 그럼 7초보다 길 수 있어요? 여기 5000보다 깊은 데가 없잖아요. 그럼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으면 맞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이거 보고 딱 이게 해령. 선생님 저건 누가 봐도 해령이에요. 난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답이 없잖아요. 그렇게 찾는 경우도 있고요. 자, 5번 보세요. 5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오답률이 높아. 왜 그럴 것 같아? 니네가 생각을 요만큼을 덜 해서 그래. 여기 지금 쌤 빨간색으로 긋는 게 해령이 있는 자리쯤 됩니다. 그죠? 여기가 해령쯤 되고요. 이 해령에서 이렇게 확장을 해야 하네요. 확장을. 거의 해령의 수직 방향으로 확장을 하지. 그지? 그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놓고 머릿속에 볼게요. 해령의 중심 축은 이 빨간색은 고지자기 줄무늬들하고 수직이에요? 나란해요? 나란하죠. 기억을 틀린 사람은, 기억을 고르는 사람은 국어가 안 되는 사람인 거야. 수직이잖아요. 뭐가 수직이냐고 저게. 해령하고 옆에 있는 줄무늬하고 거의 나란하잖아. 결로 돼 있잖아요. 그죠? 기억 틀렸어. 퇴적물의 두께는 기억이 니은보다 두껍다. 자, 기억 어디냐면 기억은 여기쯤에 있고 니은은 해령 자리에 있고 디귿은 여기쯤에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오른쪽이 경도, 세로축이 위도니까 거의 같은 위도에 있는 곳이죠. 그죠? 자, 니은 봐, 니은. 퇴적물 두께는 기억이 니은보다 두껍다. 당연히 맞지. 왜? 니은은 해령 자리랑 제일 가까우니까 나이가 제일 어릴 거 아니야. 기억보단 어릴 거 아니야. 쌤 지난 시간에 해령 빵살이라는 얘기 했죠? 그지? 그 다음에 기억과 디귿에 요걸 애들이 많이 틀려. 자, 기억과 디귿의 해양지각에서 측정한 고지자기 곡각은 같다. 자, 고지자기 극은 어떨 때 생깁니까? 해령에서 생길 때 만들어지고 그게 확장되어 갈 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억과 디귿에는 해령에서 생길 때의 복각이 기록되고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 거야. 둘이 생긴 위치가 같아요, 달라요? 같다 그러면 이게 틀리는 거라니까? 뭐가 같아? 기억은 여기서 생긴 거고 얘는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지? 생긴 위치가 다르단 말이야. 이해가요? 디귿은 여기서 생겼고 기억은 여기서 생겼어요. 그지? 누가 더 고위도야? 기억이 고위도야? 디귿이 고위도야? 디귿이 고위도야. 그럼 디귿이 복각이 더 크겠지. 근데 이게 함정이란 말이야. 두 가지 함정. 첫 번째, 지금 현재 위도가 같아. 거의 같아. 그리고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가 거의 같아. 그지?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생긴 건 맞는데 같은 시기에 디귿은 여기서 생기고 기억은 여기서 생겼다고. 이렇게냐? 디귿은 여기서 생겼고 기억은 여기서 생겼다고. 같은 날. 이해가 무슨 말인지? 똑같은 날 내가 태어나는데 한 명은 저 밑에 필리핀에서 태어났고 한 명은 저기 정원인에서 태어났단 말이야. 그럼 누가 고위도 출신이야? 지금 나이는 같겠지만 그런 거라고. 이해가세요?
그래서 고지자기 복각은 같지 않습니다. 누가 더 큽니까? 디귿이 기역보다 큽니다. 이해가세요? 좀 전에 말하고는 네가 틀렸을 거라고 생각 안 했지. 그지? 그런 이유로 틀린다고. 그런 거를 니네가 깨우쳐야지 등급 하나하나 더 올라갈 수 있어. 나머지는 우리 마그마 문제만 몇 개 한번 해볼까? 마그마 문제. 이거는 좀 지역적인 건데 여기까지 하고 바로 좀 넘어갈게요. 이게 왜 지역적이냐? 23번. 땅속 거에다가 이름을 붙여놔요. 뭘 붙여놓는다고? 이름을 붙여놓는다고. 이게 땅속 한 20km 정도 되는 곳이라고 쳐요. 아까 선생님이 비슷한 얘기 했었죠. 저 밑에 20km 있던 게 지금 올라와서 북한산 인수 못했다 얘기했잖아. 그거 되기 전 애들이야. 얘들을 뭐라고 하냐면 저반이라고 불러요. 뭐라 한다고? 저반. 뭐냐면 저 밑에 땅 밑에 낮은 곳에 기반이 되는 안반층이라는 뜻이야. 저반. 그 중에서 이렇게 볼록 올라온 애를 암주라고 불러요. 뭐라 한다고? 암주. 저반하고 암주가 나오면 얘네들은 그냥 심성암이야. 알았어요? 그냥 심성암.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이 쭉 올라서 흘러 넘치면 기역을 용암류라고 불러요. 무슨 류? 용암류. 여기까지만 알아두면 된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보험 삼아 두 개만 더 합시다. 여기 얘네들 다 여기 어둡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마그마인 애들이고 밝은 색들은 지층이 차곡차곡 쌓인 거야. 퇴적층이야. 마그마가 퇴적층 사이를 끼어들 때 이렇게 퇴적층에 있는 층리와 나란하게 끼어드는 애들 있지. 쟤들은 암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보통 관입암상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가로지르는 애들 있지. 약간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그지? 이런 애들은 암맥이라고 불러요. 무슨 맥? 암맥. 이렇게 수평으로 끼어든 애들은 암상. 보통 관입암상, 관입암맥 이런 말 쓴다고. 빨간색으로 쓴 애들은 심성암이 되는 애들인 거고 파란색으로 쓴 애들은 화산암이 되는 애들인 거고 이거는 중간에 끼어있는 애들. 뭐 반심성암 몰라도 되니까 일부러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있으면 땡큐라고. 그러면 기역에는 기역 어딨냐? 기역은 여기 중간쯤에 끼어있는 곳인데 퇴적암 조각이 포함될 수 있겠니? 네, 관입할 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이거 포획이라. 뭐라 한다고? 포획. 퇴적암 조각이 포함돼서 포획될 수 있다고. 포획암. 마그마는 관입암. 마그마가 기존에 있던 층을 둘러쌌는데 다 못 녹였어. 이걸 포획암이라고 한다고. 둘러싼 거. 선후관계 따질 때 씁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층리와 나란하게. 니은이 어디 있어요? 기억은 저기 있고 니은은 니은 여기 있구나. 여기 판때기처럼 그려놨는데 층리가 뭐냐면 퇴적층에 있는 줄무늬야. 나란하게 나타난다. 오케이. 광물 결정의 평균 크기는 어디가 클까요? 디귿이 클까요? 심성암. 이게 제일 작을까요? 제일 크겠지. 그지? 그래가지고 얘기한 거야. 이게 심성암 만드는 조직은. 알겠습니까?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 이제 지구의 역사로 가면서 지구의 역사에 나와 있는 요 단어. 여기도 또 단어 공부 엄청 해야 됩니다. 여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